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성균관 다회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한국의 차를 우려보고 마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안정희 연구원님과 함께 다리치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뜨거운 물을 나눠주세요. 네, 그 전에 여러분들 함께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가지 말라고 물러놓은 친구를 안쪽에, 지금 그 친구가 놓여있던 자리 안쪽에 가포를 살짝 걷고 안쪽에다 놔주세요. 중간에다. 그렇죠. 네, 놔두시고 다시 찻상포 덮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안정희 선생님과 함께 찻상포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한번 공수한 채 앞으로 쭉 한번 뻗어보세요. 앞으로 쭉. 네, 이제 두 손이 오른손이 위로 가게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포개서 그 다음에 오른손은 위에 있고 왼손은 약간 뒤로 물러나게 해볼게요. 요 정도로. 아니요, 요 정도로. 그러니까 오른손이 움직일 때마다 손목 끝에다가 이렇게 왼손을 받쳐서, 즉 한 손으로만 물건을 짚지 않고 다른 손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자, 물건을 잡을 때 멀리 갈 때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멀리 갈 때 저는 지금 한 손이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두 손으로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직선으로 가시면 안 되고 넓은 반달 모양 혹은 영어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갈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연습만 해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걸 집을 때 두 손 같이 이렇게 받쳐서, 네, 멀리 있는 걸 집을 때 천천히 가지고 와서 다시 공수. 모았을 땐 공수. 그렇죠. 이 공수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시작과 끝입니다. 왜냐하면 공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옛날엔 시간이 없었죠. 시계가 없었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일종의 도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공수하고 대기하고 있음으로써 그 시간만큼 차가 맛있게 익는 시간인데, 무거우니까 손목에 힘 꽉 주시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구가 전부 도자기입니다. 꽝꽝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을 따를 때나 건너 다닐 때는 그 높이보다 높게 드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하시고, 자, 이제 역할을 나눠드릴 거예요. 양쪽 끝에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가운데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입니다. 따라해볼게요. 팽주. 네, 삶을 팽자를 써서 뜨거운 물을 다루는 찻자루의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모두 다 다빈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다빈. 네, 찻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십니다. 자, 그럼 다빈과 팽주는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공수하시고 손을 앞쪽에다가 바닥을 짚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공수하신 채 이렇게 앞쪽에 두 손 공수. 그렇죠. 네, 같이 인사 나누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팽주께서는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차를 우리에게 중간쯤을 잡아서 찻상 높이만큼 올려줍니다. 네, 똑같이 다 올라오면 시작할게요. 네, 똑같이 들어주세요. 양쪽 끝에까지 가세요. 끝에까지 더. 네, 좋습니다. 자, 자기 무릎 위로 가져오세요. 네,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자, 먼저 오른손이 가운데로 갑니다. 왼손이 가운데로 옵니다. 네, 그리고 반을 접어줍니다. 다시 오른손이 가운데로 오고 왼손이 가운데로 와서 중간까지 옵니다. 네, 이렇게 M자로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잘 안 되시죠? 그럼요. 이거 한 달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모양으로 따라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네, 같이 똑같이 들어보실게요. M자로. 네, 다 똑같이 전부 들어보는 거 보고.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쪽 커다란 그릇 아래쪽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위치를 바꿔주세요. 자, 물주전자를 커다란 그릇 아래쪽에다가 바꿔주세요. 물주전자를 위쪽으로 오게 다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이 하세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닭원, 행주 나눠드렸죠. 닭원은 닭완, 주전자 손잡이가 있는 쪽에다가 여러분 말고 물주전자 말고 여기 가운데, 네, 가운데 손잡이 아래쪽에다 놔주겠습니다. 네, 이제 명칭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가운데에 여러분들 앞쪽으로 손잡이가 나와 있는 친구를 들어주세요. 제일 중심에 있는, 그렇죠. 이 친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를 들어주세요. 자, 이 친구의 명칭은 다관입니다. 따라할게요. 다관. 네, 차를 우리는 주전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도자기니까 조심조심.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아까 우리 멀리 집으러 간 연습한 건 이 친구를 집으러 가는 거예요. 자, 두 손으로 잘 포개서 네, 멀리 집으러 갑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에도 손이 물건 위치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찻잔을 잡을 때도 찻잔 입구보다 아래쪽. 그렇죠? 왜냐하면 입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위생상 깨끗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친구의 명칭은 차호입니다. 따라할게요. 차호. 차호. 또는 다호. 다호. 차항아리. 차항아리. 네, 자 이제 살짝 반만 열어보세요. 핀 열지 않아요. 은근하게 반만 열어보세요. 안에 차가 있나요? 네. 없는 친구 빨리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 대답 안 했는데 차 있어요? 여기 우리 핑크색 옷 입은 친구 차 들어있어요? 네, 대답 안 해서 선생님이 기다렸어요. 자, 차가 들어있으면 원래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네. 자, 이제 가관하고 차호 사이에 있는 납작한 친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친구의 혹시 이름을 아는 분? 차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이 친구를 들으면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이 친구 이름은 좀 복잡해요. 그런데 한문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 친구 이름은 열개자를 쓰고 대기할 대자를 써서 개대자라고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개대자. 개대자. 자, 즉 뚜껑을 열어서 대기하는 거죠. 다관의 뚜껑을 올려놓는 역할을 할 거고요. 예전에는 여기에다 나무로 문양을 아름답게 파서 떡살, 절편 같은 데 나무 모양 꽝꽝 찍혀 있죠. 이런 떡살을 찍는 도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올려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다관 옆에 약간 오목한 밥사발 같은 그릇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지금 위치들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김 선생님, 여기 요 줄이 지금 전부 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 친구가 위로 오고 요 모양대로 옆에 좀 놔주세요. 네. 가운데, 차씨가 가운데로 오고요. 네, 다른 데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잘 됐습니다. 차씨를 가운데다 놔주세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는 그릇의 용도는 물을 식히는 그릇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물 식힌 그릇. 물 식힌 그릇. 네, 한문 이름 있겠죠. 자, 끓일 숙자 들어가서 숙우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수에다 기억. 숙우. 숙우. 또는 물을 담는 그릇이란 뜻에서 수구라고도 해요. 수구. 수구. 네, 이름이 다 세 가지인 이유가 우리 일본식 한문 발음과 중국식 한문 발음, 그 다음에 한국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차이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 식힌 그릇 내려놓을게요. 자, 물 식힌 그릇 바로 뒤에 자, 물 식힌 그릇을 내려놓는데 입구가 물이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주전자 물 나가는 방향하고 같이 좀 놔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물 식힌 그릇 바로 위에 있는 수저 들어보세요. 이 수저는 차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저에도 존댓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릇 중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었어요. 그 제사 용구는 다 존댓말의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숟가락을 어른들이 쓰시는 숟가락은 시라고 표현해요. 젓가락은 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사에 쓰는 숟가락을 시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찻숟가락이라는 의미에서 차시라고 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시. 차시. 네, 차시 내려놓고요. 자, 바로 이쪽에 예쁜 꽃잎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들어보실게요. 자, 이 친구의 명칭은 뭘까요? 뭘까요? 첫 번째
받침 맞습니다. 네, 찻잔 받침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네, 용도는 찻잔 받침입니다. 원래 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찻잔 받침 옆에 보면 손잡이가 위로 나와 있는 주전자가 있어요. 튀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탕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탕관. 네, 물 끓이는 주전자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위치로 갑니다. 자, 잠깐 요거 연습 한번 할게요. 물 끓이는 주전자 무거우시죠? 그쵸? 그리고 들어 올릴 때마다 퇴수기랑 꽝꽝 부딪혀요. 그럼 둘 다 도자기랑 부딪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땡기듯이 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짝 들어서 퇴수기보다 높게 들어서 또 뭐보다 높아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수구 높이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 30cm쯤 들어서 올린 다음에 수구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부딪히지 않고 잘 올 수 있겠죠. 자,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그릇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보다 크지요? 네, 이 그릇의 용도는 뭘까요? 그렇죠. 네, 물버림 그릇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물버림 그릇. 퇴수기. 버릴 퇴자예요. 퇴수기라고 합니다. 내려놓으실게요. 자, 아직까지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귀여운 두 친구가 있죠. 네, 작은 그릇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찻잔입니다. 네, 이건 한 명도 안 틀리시죠? 네, 찻잔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병과가 놓여 있어요. 요거는 우리 황기 그 다식인데요. 어제 올라와서 제가 한번 내놔봤습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정선에서 황기 한과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 조청으로 해가지고 예, 맛이 좋을 거예요. 남기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차를 드시고 나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사시거나 드실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를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주께서는 아까 차를 우리겠습니다. 인사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는 전체가 도자기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주는 예온이라는 기능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해볼게요. 예온. 네, 예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다관에 저렇게 멀리 있는 물주전자를 잡아서 높게 들어서 수구 입구까지 옵니다. 휙 들지 마시고 천천히 수구에다 물을 5분의 1만 따라주세요. 아주 조금 잔 2개 들어갈 만큼만. 그만 아쉬운 듯하게 네, 2잔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 다시 물주전자 원래 위치로. 물 많이 남으면 버려야 돼요. 네, 자 이제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요. 네, 그 다음에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가운데 개대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고 동그랗게 우리 반달 모양 동그랗게 여러분 또 잊어버리고 직진으로 갔죠. 네,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네, 그리고 네, 우리 수구에 있는 물을 천천히 다관에 넣어줍니다. 두 손으로 잡으세요. 자, 손잡이 아래쪽으로 손이 들어간다 그랬죠? 손잡이 여러분들 입구보다 여러분 위에보다 아래쪽으로 네, 물을 다 따르세요. 천천히 다 따르세요. 네, 모두 따르세요. 자, 다관 원래 위치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위쪽에는 손이 닿지 않아요. 우리의 전통 물건을 다루는 법에 상을 들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다뤄도 물건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 아래에서 받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관의 뚜껑을 닫아주세요. 천천히 조그만 치 모양. 네. 네, 다시 공수 허리 펴고 자, 그리고 다시 물주전자를 가지러 갑니다. 천천히 넓게 물주전자 높게 들어서 네, 수구까지 자기 앞까지 가져올 필요 없고 수구 위에서 멈추면 돼요. 자, 물을 지금 넣었던 것과 똑같은 네, 2잔 정도 들어갈 만큼만 5분의 1 부시면 돼요. 그만 네, 넘치세요. 이따 남아요. 다시 원래 위치로 네, 허리 펴고
자, 이제 다관의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아, 잠깐만. 우리 다건을 아직 안 잡았는데요. 오른손으로 다건을 잡을 거예요. 행주. 오른손으로 행주를 잡아서 행주가 너무 넓으면 반 접어주시고요. 너무 넓으면 반 접으세요. 네. 넓은 분들은 손 안에 들어가게 좀 작게 접어주세요. 요만하게. 네. 반 접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접으세요. 네. 자기 왼손으로 옮겨놔주세요.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 바닥에다 가지런하게 놔주고요. 뜨거운 거 다룰 때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똑똑 떨어질 때 물기를 닦아주는 이런 용도. 말 그대로 행주의 용도입니다. 자, 왼손에 안 보이게 살짝 감춰놓고, 자, 이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다관의 손잡이를 잡아서 왼손 바닥, 즉 행주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다건 위에 살짝 올려놔주세요. 네. 자, 왼손 손바닥에 이제 다건을 가져갑니다. 네. 자, 잡고 8박자로 다관을 천천히 돌려주실 거예요. 준비합니다. 시작. 하나, 아니 그렇게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손바닥에서 한 번에 8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왼손 손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박자가 한 바퀴로 2번 해보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관에 왼손으로 다관에 뚜껑을 살짝 눌러주세요. 다관을 잡고 계시죠? 네, 뜨겁지 않게. 자, 다관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몸에서 가까운 쪽 잔에다가 70% 정도 물을 부어 볼게요. 70%. 자, 이때에 도자기끼리니까 부딪히지 않게 적당한 높이, 항상 자기 물건의 높이만큼 간격을 띄워주면 돼요. 네, 두 번째 잔에도 70%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물이 혹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남은 물은 퇴수기에다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 조금만 넣으세요 했는데 많이 넣으셨죠? 자,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관 원래 위치로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네. 자, 이제 왼손에 다건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왼손에 다건 잡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시 물주전자 가지러 갑니다. 자, 천천히 물주전자 가지러 가세요. 잡고 위에서 들어서, 네, 수구에다가 방금 물 부었던 것만큼, 여러분 퇴수기에다 물 버리라 그랬는데 수구에다 물을 버리셨죠? 퇴수기에다 버리셨어야 돼요. 아까 남은 물은. 자, 이제 수구에다가 지금 2잔 채울 만큼만 물을 부을 거예요. 조금만 부어주시면 되겠죠? 5분의 1 부어주세요. 네, 그만 맞나요, 선생님? 원래 위치로 물주전자 놓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에요. 많으면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 펴시고요. 허리 펴시고요. 자, 이제 가장 예쁜 퍼포먼스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자, 허리 펴시고, 네. 그릇끼리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주전자 약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자, 허리 쭉 펴고 공수하고, 네, 이제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대대자 위에 올려놔 주세요. C자 모양. 네, 여기가 제일 예쁜 퍼포먼스예요. 다시 공수 허리 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차항아리를 가지러 갈 거예요. 자, 멀리 있는 차항아리를 커다랗게 C의 반대 모양이죠. 이렇게 간들면서 차항아리를 가져올게요. 넓게. 네, 그래서 왼쪽 손바닥 위에 올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은근하게 뚜껑 여는 거 한번 해봤죠? 조금 한 15도 정도만 뚜껑 살짝 열어볼게요. 차는 당연히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 뚜껑을 그대로 가져가서 찻잔 받침 위에 올려놓을게요. 천천히 가져가서 찻잔 받침 위에 올려놓으시고 스톱. 거기서 다 손 멈추세요. 네, 손 멈추고 그 손 그대로 차실을 잡으세요. 거기서 또 멈추세요. 네, 차실을 잡고 멈추고요. 차실을 높이를 한 20cm 정도 높여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높인 다음에 그 모양 천천히 차호까지 오세요. 그리고 차호에다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리고 차호를 다관 가까이 가져갑니다. 다관에 가까이 가져가서 찻숟가락으로 한 숟갈을 퍼서, 네,
넣어주세요. 다관 뚜껑 안 열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네요. 자,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두 숟가락 넣으면 짭니다. 자, 넣으시고 잠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차 숟가락에 있는 차는 넣으세요. 네, 다관에 넣어주고요. 다시 차시에다가 차시를 차후에 걸쳐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차시를 놔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뚜껑을 손으로 잡으세요. 잡으세요. 똑같이 포즈 잡고 천천히 C자 모양을 만들어서 차후 뚜껑을 덮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덮으시고 다시 오른손으로 차후를 잡고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죠. 이 동작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네, 올 때 또 직진으로 그냥 휙 와버리셨죠. 천천히 올 때도 반달 모양으로 저리 피시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수구에 있는 물을 자, 다관의 높이만큼 들어서 천천히 물을 다 붓도록 할게요. 자, 물소리 나게 쫄쫄쫄. 네. 네, 저희 선생님은 잔을 3개 놨으니까 여러분보다 물이 많아요. 여러분 물소리 어떤가요? 귀가 시원해지죠? 그래서 물소리에 귀를 씻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공수, 모든 동작의 시작과 끝은 공수라고 했죠.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다관의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천천히 C자 모양 만들어서 다관의 뚜껑을 잡고 작은 C자를 만들어서 다관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허리 피세요. 잠깐 차가 익을 동안 자, 우리 고려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왔고요. 차는 중국에서는 모든 농사의 시작인 염제신농이라는 삼황 5제 중에 두 번째 황제인 염제신농에게서부터 차가 시작됐다 그래요. 염제신농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짐승들이 먹는 걸 골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독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일주일 이상을 7일 이상을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있었는데 작은 비가 조금씩 부실부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를 맞고 나뭇잎을 스치면서 물방울, 빗방울이 입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귀가 우리 독에 중독되면은 여러분들 가스나 독에 중독됐다라고 생각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죠. 그런데 바람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기분도 좋아지고 눈도 시원하게 잘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나무, 즉 지금에 말하는 차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만독을 해독하는 나무이구나 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차의 기원은 염제신농이라고 하고요. 우리 때의 기록으로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기록이 있고요. 삼국시대에 들어온 신라시대에 들어온 차나무가 아직 하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차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포은정몽주 목은 이색이 남긴 차를 마시면서 드신 시도 아주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산정려교, 초이선사, 그 다음에 김정희 선생 추사 요 세 분을 세 명의 삼선, 다선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차를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굉장히 비싸서 고려 말의 기록으로는 개성 시내의 기와집 3채의 가격이 차 한 덩어리의 가격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드시는 분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그쵸? 아주 돈이 많은 중간 상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차를 드셨어요. 즉 팽주를 하시는 차인께서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분, 가운데 초대받은 분들도 차를 함께 드시기 위한 신분이 높은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허리 굽히고 비굴하게 차 주세요 하지만 하면 안 돼요. 허리 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즉 내가 차를 마시러 몸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의 향기가, 차의 맛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시적인 기분으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천천히
찻잔을 몸 앞에 있는 찻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요. 퇴수기에다 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버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위치로. 자, 두 번째 잔도 가지러 갑니다. 네, 천천히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 퇴수기에 물을 버리고 닭언으로 콕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원래 위치로. 자, 공수합니다. 자, 이제 닭완의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물을 다루기 때문에 왼손 바닥 위에는 닭언이 있어야 돼요. 자, 닭완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손 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닭언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아까 몇 박자였죠? 8박자. 자,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닭완의 뚜껑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고 몸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3분의 1만 따라주세요. 뒤쪽에 찻잔에다 3분의 1 따라주세요. 다시 앞에 찻잔에 3분의 1, 뒤에 찻잔에 3분의 1, 앞에 찻잔에 3분의 1, 뒤에 찻잔에 3분의 1. 자, 이제 닭완을 원래 위치로. 자,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쉬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탕관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탕관. 네, 물 끓이는 주전자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위치로 갑니다. 자, 잠깐 요거 연습 한번 할게요. 물 끓이는 주전자 무거우시죠? 그쵸? 그리고 들어 올릴 때마다 퇴수기랑 꽝꽝 부딪혀요. 그럼 둘 다 도자기랑 부딪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땡기듯이 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반짝 들어서 퇴수기보다 높게 들어서 또 뭐보다 높아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수구 높이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 30cm쯤 들어서 올린 다음에 수구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부딪히지 않고 잘 올 수 있겠죠. 자,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그릇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보다 크죠? 네, 이 그릇의 용도는 뭘까요? 그렇죠. 네, 물버림 그릇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물버림 그릇. 퇴수기. 버릴 퇴자예요. 퇴수기라고 합니다. 내려놓으실게요. 자, 아직까지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귀여운 두 친구가 있죠. 네, 작은 그릇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찻잔입니다. 네, 이건 한 명도 안 틀리시죠? 네, 찻잔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병과가 놓여 있어요. 요거는 우리 황기 다식인데요. 어제 올라와서 제가 한번 내놔봤습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정선에서 황기 한과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 조청으로 해가지고 맛이 좋을 거예요. 남기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차를 드시고 나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사시거나 드실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를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주께서는 아까 차를 우리겠습니다. 인사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는 전체가 도자기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워주는 예온이라는 기능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해볼게요. 예온. 네, 예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닭안에 저렇게 멀리 있는 물주전자를 잡아서 높게 들어서 수구 입구까지 옵니다. 휙 들지 마시고 천천히 수구에다 물을 5분의 1만 따라주세요. 아주 조금 잔 2개 들어갈 만큼만. 그만 아쉬운 듯하게 2잔 들어갈 정도가 됐으면 다시 물주전자 원래 위치로. 물 많이 남으면 버려야 돼요. 네. 자, 이제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요. 네. 그 다음에 닭안의 뚜껑을 열어서 가운데 대대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고 동그랗게, 우리 반달 모양 동그랗게. 여러분 또 잊어버리고 직진으로 갔죠. 네.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네. 그리고 우리 수구에 있는 물을 천천히
다관에 넣어줍니다. 두 손으로 잡으세요. 자, 손잡이 아래쪽으로 손이 들어간다 그랬죠? 손잡이 여러분들 입구보다 여러분 위에보다 아래쪽으로 네, 물을 다 따르세요. 천천히 다 따르세요. 네, 모두 따르세요. 자, 다관 원래 위치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위쪽에는 손이 닿지 않아요. 우리의 전통 물건을 다루는 법에 상을 들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다뤄도 물건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 아래에서 받치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관의 뚜껑을 닫아주세요. 천천히 조그만 시 모양. 네. 네, 다시 공수 허리 펴고 자, 그리고 다시 물주전자를 가지러 갑니다. 천천히 넓게 물주전자 높게 들어서 네, 수구까지 자기 앞까지 가져올 필요 없고 수구 위에서 멈추면 돼요. 자, 물을 지금 넣었던 것과 똑같은 네, 2잔 정도 들어갈 만큼만 5분의 1 부시면 돼요. 그만. 네, 넘치세요. 이따 남아요. 다시 원래 위치로 네, 허리 펴고 자, 이제 다관의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아, 잠깐만, 우리 다건을 아직 안 잡았는데요. 오른손으로 다건을 잡을 거예요. 행주 오른손으로 행주를 잡아서 행주가 너무 넓으면 반 접어주시고요. 너무 넓으면 반 접으세요. 네, 넓은 분들은 손 안에 들어가게 좀 작게 접어주세요. 요만하게. 네, 반 접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접으세요. 네, 자기 왼손으로 옮겨놔주세요. 오른손으로 잡아서 왼손 바닥에다 가지런하게 놔주고요. 뜨거운 거 다룰 때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똑똑 떨어질 때 물기를 닦아주는 이런 용도, 말 그대로 행주의 용도입니다. 자, 왼손에 안 보이게 살짝 감춰놓고 자, 이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다관의 손잡이를 잡아서 왼손 바닥, 즉 행주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다건 위에 살짝 올려놔주세요. 네. 자, 왼손 손바닥에 이제 다건을 가져갑니다. 네. 자, 잡고 8박자로 다관을 천천히 돌려주실 거예요. 준비합니다. 시작. 하나, 아니 그렇게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손바닥에서 한 번에 8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왼손 손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박자가 한 바퀴로 2번 해보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관에 왼손으로 다관에 뚜껑을 살짝 눌러주세요. 다관을 잡고 계시죠? 네, 뜨겁지 않게. 자, 다관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몸에서 가까운 쪽 잔에다가 70% 정도 물을 부어 볼게요. 70%. 자, 이때에 도자기끼리니까 부딪히지 않게 적당한 높이, 항상 자기 물건의 높이만큼 간격을 띄워주면 돼요. 네, 두 번째 잔에도 70%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물이 혹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남은 물은 퇴수기에다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 조금만 넣으세요 했는데 많이 넣으셨죠? 자,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관 원래 위치로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네. 자, 이제 왼손에 다건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왼손에 다건 잡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시 물주전자 가지러 갑니다. 자, 천천히 물주전자 가지러 가세요. 잡고 위에서 들어서 네, 수구에다가 방금 물 부었던 것만큼, 여러분 퇴수기에다 물 버리라 그랬는데 수구에다 물을 버리셨죠? 퇴수기에다 버리셨어야 돼요. 아까 남은 물은. 자, 이제 수구에다가 지금 2잔 채울 만큼만 물을 부을 거예요. 조금만 부어주시면 되겠죠? 5분의 1 부어주세요. 네, 그만 맞나요, 선생님? 원래 위치로 물주전자 놓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에요. 많으면은 모자란 말 못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 펴시고요. 허리 펴시고요. 자, 이제 가장 예쁜 퍼포먼스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자, 허리 펴시고, 네. 그릇끼리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주전자 약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자, 허리 쭉 펴고 공수하고,
네, 이제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대대자 위에 올려놔 주세요. C자 모양. 네, 여기가 제일 예쁜 퍼포먼스예요. 다시 공수 허리 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차항아리를 가지러 갈 거예요. 자, 멀리 있는 차항아리를 커다랗게 C의 반대 모양이죠. 이렇게 간들면서 차항아리를 가져올게요. 넣을게. 네, 그래서 왼쪽 손바닥 위에 올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은근하게 뚜껑 여는 거 한번 해봤죠? 조금 한 15도 정도만 뚜껑 살짝 열어볼게요. 차는 당연히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 뚜껑을 그대로 가져가서 찻잔 받침 위에 올려놓을게요. 천천히 가져가서 찻잔 받침 위에 올려놓으시고 스톱. 거기서 다 손 멈추세요. 네, 손 멈추고 그 손 그대로 차실을 잡으세요. 거기서 또 멈추세요. 네, 차실을 잡고 멈추고요. 차실을 높이를 한 20cm 정도 높여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높인 다음에 그 모양 천천히 차호까지 오세요. 그리고 차호에다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리고 차호를 다관 가까이 가져갑니다. 다관에 가까이 가져가서 찻숟가락으로 한 숟갈을 퍼서 네, 넣어주세요. 다관 뚜껑 안 열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네요. 자,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두 숟가락 넣으면 짭니다. 자, 넣으시고 잠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차 숟가락에 있는 차는 넣으세요. 네, 다관에 넣어주고요. 다시 차시에다가 차시를 차호에 걸쳐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차시를 놔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뚜껑을 손으로 잡으세요. 잡으세요. 똑같이 포즈 잡고 천천히 C자 모양을 만들어서 차호 뚜껑을 덮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덮으시고 다시 오른손으로 차호를 잡고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죠. 이 동작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네, 올 때 또 직진으로 그냥 휙 와버리셨죠. 천천히 올 때도 반달 모양으로 저리 피시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수구에 있는 물을 자, 다관의 높이만큼 들어서 천천히 물을 다 붓도록 할게요. 자, 물소리 나게 쫄쫄쫄. 네. 네, 저희 선생님은 잔을 3개 놨으니까 여러분보다 물이 많아요. 여러분 물소리 어떤가요? 귀가 시원해지죠? 그래서 물소리에 귀를 씻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다시 공수. 모든 동작의 시작과 끝은 공수라고 했죠.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다관의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천천히 C자 모양 만들어서 다관의 뚜껑을 잡고 작은 C자를 만들어서 다관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자, 허리 펴세요. 잠깐 차가 익을 동안. 자, 우리 고려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왔고요. 차는 중국에서는 모든 농사의 시작인 염제신농이라는 삼황 5제 중에 두 번째 황제인 염제신농에게서부터 차가 시작됐다 그래요. 염제신농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짐승들이 먹는 걸 골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독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일주일 이상을, 트립 이상을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있었는데 작은 비가 조금씩 부실부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를 맞고 나뭇잎을 스치면서 물방울, 빗방울이 입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귀가 우리 독에 중독되면은 여러분들 가스나 독에 중독됐다라고 생각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죠. 그런데 바람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기분도 좋아지고 눈도 시원하게 잘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나무, 즉 지금에 말하는 차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만독을 해독하는 나무이구나 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차의 기원은 영제 신농이라고 하고요. 우리 때의 기록으로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기록이 있고요. 삼국시대에 들어온 신라시대에 들어온 차나무가 아직 하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차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포은정몽주 목은 이색이 남긴 차를 마시면서 드신 시도 아주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산정약교, 초이선사, 그 다음에 김정희 선생 추사, 요 세 분을 세 명의 삼선, 다선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차를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굉장히 비싸서 고려 말의 기록으로는 개성 시내의 기와집 세 채의 가격이 차 한 덩어리의 가격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드시는 분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그쵸? 아주 돈이 많은 중간 상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차를 드셨어요. 즉 팽주를 하시는 차인께서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분, 가운데 초대받은 분들도 차를 함께 드시기 위한 신분이 높은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허리 굽히고 비굴하게 차 주세요 하면 안 돼요. 허리 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즉 내가 차를 마시러 몸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의 향기가, 차의 맛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시적인 기분으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천천히 찻잔을, 몸 앞에 있는 찻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요. 퇴수기에다 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버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위치로. 자, 두 번째 잔도 가지러 갑니다. 네, 천천히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 네, 퇴수기에 물을 버리고 다건으로 콕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원래 위치로. 자, 공수합니다. 자, 이제 다관의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물을 다루기 때문에 왼손 바닥 위에는 다건이 있어야 돼요. 자, 다관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왼손 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다건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아까 몇 박자였죠? 8박자. 자,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관의 뚜껑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고 몸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3분의 1만 따라주세요. 뒤쪽의 찻잔에다 3분의 1 따라주세요. 다시 앞에 찻잔에 3분의 1, 뒤에 찻잔에 3분의 1, 앞에 찻잔에 3분의 1, 뒤에 찻잔에 3분의 1. 자, 이제 다관을 원래 위치로. 네. 자, 다시 공수하고 허리 펴고 줍니다. 그리고 몸 앞에 가까이 있는 찻잔을 짚습니다. 찻잔 위에 올려줍니다. 두 손으로 찻잔 받침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 놓아주세요. 다시 옆에 놓아주세요. 자, 이제 또 찻잔 받침을 하나 가져옵니다. 왼손 바닥 위에 놓아줍니다. 자, 찻잔을 잡으세요. 네, 찻잔 받침 위에 놓아주세요. 네, 다관 옆에 자기 찻잔입니다. 다관 옆에 놓겠습니다. 네, 허리 펴시고요. 자, 이제 앞에 있는 가빈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수하시고 차를 드시지요. 네, 앞에 있는 다빈이 인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를 드시면 되는데요. 두 손으로 찻잔 앞에 이렇게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찻잔 앞에 가져가 보세요. 제가 마이크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와 6시 방향에 이렇게 모양이 가게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에다가 앞에 4마디, 하나, 둘, 셋, 4마디 위에다가 찻잔 북새를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 높이에다 놓고 허리 펴세요. 자, 눈으로 바라보세요. 무슨 색? 노란색. 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차는 올해 나온 회차이고요.
작설 차입니다. 차 중에서 가장 고가의 차예요. 일반적으로 드실 때에도 아주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마침 해차가 나와서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자, 두 손으로 자, 찻잔 받침 놨으면 이제 가까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와서 향기를 맡으세요. 맡으시고 3번에 나누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마세요. 자, 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차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 모금 드세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받쳐주고 올라갈 때는 손을 살짝 펴서 가려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올라갈 때 펴주세요. 내려올 때 내려놓습니다. 자, 2모금째 드실게요. 내려놓습니다. 3모금째 올라갑니다. 다 드세요. 손바닥 원래 위치로 두 손으로 모아서 천천히 밀려나면서 이렇게 받쳐서 원래 높이로 놓습니다. 네, 이제 다식 드셔도 됩니다. 다식 귀한 거니까 좀 딱딱해도 다 드시기 바랍니다.